스위스의 국제학교 선택법. 스위스는 국제학교가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제네바에는 국제기구와 외교기관이 많고, 취리히에는 금융테크 글로벌 기업이 많으며, 로잔과 보드 지역에는 국제학교와 보딩스쿨 전통이 강합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국제학교는 독일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네바 호수 주변, 취리히, 로잔 몽트레롤 지역은 유럽에서도 국제학교와 보딩스쿨 비용이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가족과 기업 주재원 가족이 많이 검토하는 취리히, 제네바, 로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위스 국제학교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 스위스 국제학교는 단순히 경어로 수업하는 사립학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B, 영국식 교육과정, 미국식 교육과정, 프랑스어권 교육, 이중언어 교육, 보딩스쿨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특히 보딩스쿨 문화가 강합니다. 독일 국제학교가 주로 대도시 엑스패트 가족을 위한 데이스쿨 성격이 강하다면 스위스는 데이스쿨과 보딩스쿨이 함께 발달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국제학교 시장 비교. 취리히, 제네바, 로잔은 모두 국제가족에게 중요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제네바는 국제학교의 역사와 상징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에콜린트, 즉 제네바국제학교는 1924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학교로 알려져 있고 IB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학교입니다. 2026년 기준 제네바 국제학교 비용은 초기 학년 약 2만 2천 스위스 프랑부터 중등과정 3만 5천 스위스 프랑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시장 분석도 있습니다. 3. 왜 국제가족이 스위스 국제학교를 고려할까? 스위스 국제학교는 비용이 높지만 가족에 따라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에서 장기 정착을 목표로 한다면 국제학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지 공립학교는 신뢰도가 높고 스위스 사회와 언어에 적응하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어권 중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아이의 언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취리히, 금융테크 중심의 고가 국제학교 시장. 취리히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경제 중심지입니다. 금융, 보험, IT,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이 많고 국제가족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 수요가 높고 학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취리히의 특징은 높은 학비 플러스 높은 생활비 플러스 강한 기업 수요입니다. 부모 회사가 학비를 지원한다면 국제학교 선택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개인 부담이라면 전체 예산을 매우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5. 제네바, 국제기구와 외교 중심의 전통적 국제학교 시장. 제네바는 스위스 국제학교 시장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운, WHO, W2, 국제 NGO, 외교기관, 글로벌 기업이 많기 때문에 국제학교 수요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제네바는 프랑스어권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국제학교 안에서는 영어가 중심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과 지역사회는 프랑스어가 중요합니다. 장기 거주를 생각한다면 아이가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도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6. 로잔, 대학도시, 국제학교, 보딩스쿨이 함께 있는 지역. 칸톤은 로잔, 몽트레, 빌라르 등 국제학교와 보딩스쿨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네바와 가까우면서도 호수와 알프스 환경을 함께 갖고 있어 국제가족과 고액 보딩스쿨 수요가 강합니다. 로잔 지역은 단순한 엑스패트 데이스쿨 시장이라기보다 국제학교 플러스 보딩스쿨 플러스 엘리트 사립교육의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숙사 여부, 주말 프로그램, 대학 진학 지원, 언어 환경, 아이의 독립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7세 지역 학비 감각 비교. 스위스 국제학교는 독일 국제학교보다 전반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특히 고학년, IB 디플로머, 보딩스쿨로 갈수록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유럽 전체적으로도 영국 사립학교 비용 상승 이후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상트조지 국제학교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영국 가족들의 관심이 늘었다고 설명했고, 시니어 데이 슈투던트 비용은 31,400 스위스 프랑 48,250범위로 보도되었습니다. 8. 스위스 국제학교 선택 시 확인할 기준. 스위스에서는 학교 이름과 이미지가 매우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맞는 학교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딩스쿨은 아이에게 독립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줄 수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정서적 부담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내는 경우에는 아이의 성향과 정서적 안정성을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9. 어떤 가족에게 스위스 국제학교가 잘 맞을까? 스위스 국제학교는 모든 가족에게 필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가족에게는 매우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스위스에 정착하고 싶고 아이가 현지 언어와 사회에 깊게 들어가길 원한다면 공립학교 또는 이중언어 학교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10. 기업 주재원 가족이 꼭 확인해야 할 질문. 스위스 국제학교 선택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지, 회사 지원, 체류 기간, 자녀의 언어, 대학 계획이 모두 연결됩니다. 11. 결론. 취리히는 금융 테크 중심의 고가 국제학교 시장입니다. 독일어권 환경이므로 장기 거주라면 독일어와 스위스 독일어 적응도 중요합니다. 제네바는 국제기구와 외교 중심의 전통적인 국제학교 도시입니다. 영어권 국제학교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프랑스어가 중요합니다. 보로잔 지역은 국제학교와 보딩스쿨이 함께 강한 지역입니다. 특히 알프스와 제네바 호수 주변의 보딩스쿨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비용도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 국제학교는 단순히 좋은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어떤 가족에게는 자녀의 국제 이동성, 영어 교육과정, 해외 대학 진학,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매우 높고 지역별 언어,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스위스에서 국제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학교를 고르는 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체류 전략, 언어 전략, 대학 전략, 재정 전략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